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국세청 조사관 12명이 대답했습니다. 세무조사하면 차명 주식부터 봅니다. 오늘은 차명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차명 주식이 있는지 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주주라면 회사가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회사는 점점 커져가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10년간 배당을 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오랜 동안 배당을 하지 않은 회사들은 이것은 차명 주식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퇴사한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 보통 설립 당시에 대표님들께서 직원 앞으로 주식을 해놓은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이 주식을 바로바로 회수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주식을 갖게 되죠.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투자를 했을까? 사실상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실질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투자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남이. 그래서 퇴사한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에 차명 주식으로 의심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중소기업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비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주이기는 한데 회사의 경영이나 이런 데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물론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많죠. 당연히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는 지금 우리 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상장이 안 된 회사예요. 그런 회사,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실제로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이런 케이스에서 국세청에서는 차명 주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명의신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를 강화를 했죠. 자, 여기서는 뭘 하냐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 내역, 그리고 과세 자료, 금융정보 분석원까지 이렇게 외부 기관까지 연계를 해서 이 주주들의 주식 흐름을 파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합 분석해서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따로 선별을 한대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세의 원천이고 아무튼 온갖 나쁜 말은 다 갖다가 붙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잘 몰라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알아서 또 과점주주나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제 경험상 신탁을 하실 때 정말 악의적으로 혹은 세금을 탈세를 하려고 참여를 한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대표님께서 설립할 때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어요. 내지는 3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2001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1인 주주도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 7월 23일 이후 차명 주식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3명이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차명 주식을
회수를 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 주식에 대한 컨디션입니다. 자, 주식 이동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7월 23일 이후에 설립한 법인인지, 그 전에 설립한 법인인지, 이 날짜에 따라서 간소화에 대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전 법인이라면, 나머지 요건이 된다면, 그러나 이 이후 법인은 아예 간소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식 명의 신탁돼 있는 주식을 회수를 해 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2005년 이후 설립, 증자, 양도가 있었는지, 처음에 신탁한 거 외에도 증자나 또 그 신탁 주식이 다른 사람한테 또 제3자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됐을 때 움직이는 변동됐을 시점의 주가로 증여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2005년 이후에 설립, 증자, 양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차명주주가 중간에 바뀌었다. 중간에 바뀌었으면 또 재신탁으로 보거든요. A한테 주식을 신탁했는데 A한테 있던 주식이 B한테 갔다. 그러면 증여를 2번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균등 증자를 했다. 자, 불균등 증자를 했다고 하면은 보통 그 지분율을 보면 소수점으로 끝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불균등 증자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잘 없으시다 보니까 차명이 있으니까 지분이 내가 불안하니까 내 거를 좀 올려야겠네. 이렇게 하고 대표님 혼자 증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불균등 증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 컨디션 부분입니다. 신탁자는 주식을 명의를 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 주인이죠. 신탁자, 수탁자가 사망을 했는지, 네, 사망을 하면 이제 상속세로 바로 넘어가니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수탁자, 명의 빌려준 사람, 즉 차명주주죠. 차명주주가 비협조적인지, 그리고 차명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 주식을 맡긴 사람하고 이름 빌려준 사람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친인척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배주주,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을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지배주주와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 직원과 그 지배주주 관계, 특수관계여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차명주주가 있는데 이미 배당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탁해지를 하는 순간 다시 원복이 되면서 그 배당을 내가 받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그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게 되면 물론 신탁해지인 경우에는 신탁을 원래 내 걸 내가 갖고 왔으니까 부동산을 재취득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차명 주식이 있는데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려고 했더니 차명 주주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부득이 사와야겠죠. 이런 경우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내가 과점주가 아니다가 과점주가 되면 한꺼번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간주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과점주였는데 추가로 지분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간주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여기 상황에 따라서 회수하는 방법들을 달리해야 되며, 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는 회사들은 그냥 섣불리 신탁을 해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005년 이후에 우리 회사가
증자 양도가 많았다. 예, 증자든 양도든 다 이거를 주식 증여로 본다 그랬죠. 근데 이 이슈가 있었던 시점의 시가로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게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우리가 주식을 또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직원 나가면서 다른 직원 앞으로 해놨는데 그 당시에 우리 회사 주가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신탁 해지를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 없이 주식을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에서는 가업승계, 명의신탁, 차명주식 회수에 관한 선진국 사례와 국내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년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탁 해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각종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다 문제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 그리고 차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명의신탁 해지 관련된 자문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혹시 명의신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일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마 기존에 알고 계시던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저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이 차명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 예약 번호는 010-5500-9632번이고요. 가능하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차명 주식을 실제 해결했던 사례와 그런 해결 방법들 이런 거 위주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